올해는 그래서 금리보다 저는 경기가 더 코어한 그 가격의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승부를 보려고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수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낮은 가격 주택을 잘 취득하시면은 주거비가 자연스럽게 살짝 세이브가 되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투자를 잘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월세 거주 하면서 그 다음에 얼마든지 투자하시면 되고. 뭐 어쨌든 우리 지금 앞으로 시장을 보는 가장 큰 앞으로 변수가 결국 금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우리도 이제 대출금리 좀 내렸어요. 근데 미국도 모기지금리 내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를 뭐 한 번 정도는 올리겠지만 결국은 한 번 올리고 그 다음부터 내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스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이 금리하고 또 우리 시장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주택가격도 수요 공급이고, 네. 수요단에서 보면 수요단은 소득과 대출인데, 네. 소득은 경기 따라가는 거고, 대출은 금리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고요. 저희는 항상 대출 성장률이 6에서 9% 나왔었는데, 작년 마이너스 0.2%니까, 이게 소득이 그만큼 수요가 위축이 됐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주택가격 하락 조정을 받았고, 올해도 마이너스거든요. 다만 특례보금자리 론만 40조가 있으니까 이게 미세하게 고게 사용되는 기간에만 플러스고 끝나면 마이너스일 것 같아서.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래서 대출은 열릴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는 뭐가 있냐면은, 이건 글로벌리도 똑같은데 올해는 경기가 둔화가 있어요. 경기 둔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서 대출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만 낮춰주면 자산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올해는 금리가 낮아져도 이제 경기 둔화되고 그 소득 증가율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올해는 그래서 금리보다 저는 경기가 더 코어한 그 가격의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뭐 전문가들 중에 2026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땅을 팠던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하는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입주하면 집값이 또 한 번 더 확 내려갈 거다라는 주장들도 있고, 반면에 3기 신도시 서울대 별로 안 가까워서 별로 영향이 없을 거야, 경기도에만 영향을 줄 거야라고 주장하는 또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에는 물리적으로 주택 공급이 어려워서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그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그 인구 비율이 평균 20% 되니까 경기도에 주택 공급이 있고 서울 생활권 내 주택 공급이어서 경기도에 주택 공급하는 게 서울 주택 가격 하락이라든가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3기 신도시는 아직은 그 계획 대비 공급이 저조하고, 그렇죠. 2026년이 돼도 그러면 23년 분양한 게 26년 준공되는 건데 올해도 사전 청약이고 33,000밖에 안 돼서 그 영향은 없는데요. 다만 그 공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공급의 단기 공급만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3년이네요. 즉 인허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양, 그리고 3년 동안은 입주 물량이 정확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단기 공급이고요. 더 중요한 건 장기 공급 기반인데요. 이 기반이란 말을 쓴 이유가 정확히 2014년에 있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9.1 대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신도시를 더 짓지 않겠다는 것으로 기반을 없애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2014년 9.1 나오고서 15년은 분양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분양이 52만 가구 분양을 했는데, 그 전까지 30만 분양하다가 52만 분양했고요. 16년에도 46만 분양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 공급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이런 단기 분양과 입주라고 생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게 공급 폭탄이다, 입주 폭탄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2018년 되면은 주택 가격이 무조건 빠진다, 입주량만 보니까요. 그런 거였는데요. 그때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단기에는 공급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기반을 없앤 건데, 기반이 없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게 컨셉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반대인데요. 단기로는 공급이 위축이 될 거예요. 단기로 위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와, 공급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그 장기 공급 기반이라고 하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개선되는 교통망이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 기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분양이 잘 안 돼서 3년에 입주가 없으니까 그때는 공급이 부족해져가지고 주택가가 무조건 상승하는데, 이거는 매우 그
그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의 그 공급을 논할 때는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는 장기 공급 기반에 대해서 현 정부도 250만 원 주택 정책을 승계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매우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지역을 어디로 꼽으세요? 뭐 누구는 또 창릉, 왕송 뭐 이렇게 하던데. 아, 상기 신도시는 전 다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유망하다는 거에 그 기준이 모르겠지만 제일 비싼 거는 아무래도 동락공이 제일 비쌀 것이고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부천이라든가 인천 계양 신도시하고 고양 창릉 신도시 같은 그런 지역들이 이제 약간 유사하지 않을까. 어느 지역이나 다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체리스트가 제가 읽었던 인터뷰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양반 전략이더라고요. 양반 전략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크게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르냐 내리냐만 관심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도 유사하긴 한데 네. 오르냐 내리냐만 생각하는 걸 저는 외발 전략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싸냐 비싸냐까지 같이 판단해야지 양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이 오르냐 내리냐에 대한 판단과 복합적으로 나와야지 주택 같은 고가 자산을 살 때 자기 돈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싼지 비싼지보다는 아 오를 것 같으면 막 사고 내릴 것 같으면 막 밀어서 팔고 이러시기보다는 최소 싼지 비싼지 판단하라. 그럼 싼지 비싼 건 어떻게 판단하냐? 그건 이제 두 가지 기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현재 전반적으로는 코로나가 있었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산시장이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그 가격에 대한 기준이 2020년도 이전이라면은 코로나로 인한 자산 버블 효과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대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여기서 내가 소득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1년 1년 빠질 때마다 그 여러 요인에 의한 상승 요인들을 다 반납한 가격대가 되는 거니까 그 연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도 저는 아파트 적정가를 계산하는 저의 어떤 모형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책도 내고 뭐 이럴 생각인데, 근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판단한 게 뭐냐면은 최소한 이게 2019년 가격이더라고요. 이러면서 그 구입을 했는데 2019년 가격이 결국은 들어보니까 고점비 35% 빠진 거고, 그래서 반등 실거래에 나오는 다 이런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고민을 해라. 지금 사실은 이제 일부 거래되는 가격이 결국 고점 되면 25%에 35%, 그 사이 빠졌던 분들이 이제 사는 것 같으면 그 양반들이 일종의 양반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이라고 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작년 말부터 현장 답사했던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지금 반등 실거래가 나온 단지가 꽤 많아져서 그거를 별도로 영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세 3억인데 매매가 5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60%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표준 정도 돼요. 그렇죠. 전세가율 60%가. 근데 2020년에 코로나 국면과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가 6억이 되더라고요. 3억에서 6억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는 자연스럽게 9억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전세가 다시 3억이 되니까 매매가가 다시 5억으로 내려오고, 이게 9억에서 5억이니까 4억 빠진 거지만 이거는 거의 40% 빠진 거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라봤을 때 이 주택이 더 빠져서 이게 8억 4,600까지 갔다가 4억 7천 정도 찍히니까 그 단지에 전세 사셨던 분들은 이게 코로나 전에도 뭐 5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4억 7천까지 내려오니까 이 가격에는 좀 사는 게 맞지 않나?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반등 실거래를 4.7에서 5.1로 만드시고, 이런 게 그 낙폭과대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으면은 좋은 가격에 취득이 가능하신 것 같고, 올라간다 내려간 데만 꽂혀 있으면은 막 8억에서 막 9억 가고 막 10억 가고 막 이럴 때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런저런 최대한 연끌해서 막 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사시기 전에는 확실히 어떤 기준선을 명확히 잡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추천할 만한 재테크 내 집 마련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예, 올해는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청약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약이 특히 이런 상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분양가 상한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굉장히 낮으니까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청약 관련 규제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주택자도 청약되고, 그러니까 줍줍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주택이어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청약을 최대한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청약 관련 규제 완화한 게 지방 미분양을 더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돈이 서울 수도권으로 와버리니까 여기는 더 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알면서 이렇게 하나? 아. 뭔가 서울 미분양은 1000세대밖에 안 됐고 근데 서울 미분양 나는 게 유입 중요하죠. 근데 전국 미분양이 7만 5천이잖아요. 뭐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뭐 현장 상담 많이 하시는데 뭐 특별히 뭐 추천해 줄 만한 지역이나 단지 있나요? 아, 올해는 저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청약. 네. 네, 특히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청약은 최선을 다해서 입찰을 하시도록 하시는 게 추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역이나 단지보다는 제가 양발 전략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이 물론 매우 지역 기반 상품인 건 맞지만 가격이 충분히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현재 임차료 대비해서 나름 좀 합리적인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취득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주택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동시에 움직이는 ETF처럼 시장 전체가 돌아가고 시장 전체가 내려가고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질지 나빠질지에 대해서 잊고 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사면은 좀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식으로 번 사람 많지 않은데 집으로 번 사람 좀 많은데 그 이유가 사놓고 묻어두고 막 자기 생활 하다 보니까 5년 10년 지났더니 올라 있어? 약간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승부를 보려고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수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낮은 가격 주택을 잘 취득하시면은 주거비가 자연스럽게 살짝 세이브가 되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투자를 잘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월세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얼마든지 투자하시면 되고 저도 2020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2020년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 집값은 너무 상당히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월세 거주할란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이 열렸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투자는 그쪽으로 할래. 그래서 집으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요즘은 좀 역전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몇 천만 원씩 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임차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제2의 동학운동이 뭔가 시작된 느낌이 하나 있고 그래서 지역도 중요하고 이런 가격도 중요한데 자기가 어떤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뭐 땅짓고에서 자주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